네, 안녕하세요. 드랍 더 비트 팟캐스트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전 팟캐스트 양일수이고요. 오늘이 팟캐 10번째 에피소드네요. 저한테는 좀 의미가 있는 숫자이고 팟캐를 들어주신 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하고 싶네요. 오늘은 조민주 씨와 대화를 나눠봤는데요. 민주 씨는 또 아버지가 채식을 오래 하셨고 그래서 어릴 때부터 아버지의 영향을 좀 많이 받으신 것 같다는 느낌을 받았고요. 하지만 그 와중에도 이제 민주 씨 스스로가 채식에 대해서 깊이 고민하고 시행착오를 겪었던 스토리를 들려주셨고요. 그리고 민주 씨가 지금 초등학교 교사이신데 이 직업이 요구하는 것과 민주 씨가 지키려는 신념 사이에서 하고 계신 생각들이 흥미로웠습니다. 마지막으로 민주 씨와 제가 최근에 관심을 두고 있는 주제인 환경, 구체적으로 이제 기후변화와 관련해서 짧게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그럼 이번 에피소드도 재밌게 들으셨으면 좋겠네요. 네, 민주 씨.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제가 민주 씨를 소개를 해야 되는구나. 소개 해야 되나? 일단 소개 안 할 건가 봐. 근데 지금까지 소개를 하다 안 하다 했는데 아하. 사실 별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기에. 그래서 그렇죠. 그냥 제끼면 될 것 같고 오늘 조민주 씨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민주 씨. 진짜 역대 게스트 중 가장 멀리서 오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대구에서 왔다 할 걸. 나중에 제주도에서 누가 오셔야 되는데. 고향은 대구입니다. 고향 안 칩니다. 그럼 2시간 반이면 얼마 안 걸리는 건데? 사실 한 쉬었다 와서 2시간 50분입니다. 알겠습니다. 또 경쟁 심리가 작용해서 시간이 또 늘어났네요. 분명히 더 심한 사람 있을 거란 말이죠. 알겠습니다. 민주 씨를 제가 처음 언제 만났죠? 작년 너티스 파리 거기서 만났나요? 거기 성수에서. 거기가 처음이었어요? 확실해요? 그렇군요. 그럴걸요? 어디 식사 모임 어디서 보지 않았나요? 그러고 나서 그 다음이. 그러고 나서구나. 그러니까 그때는 인사도 안 하고 그냥 안녕하세요 하고 주리 언니랑 둘이 뭐 인사했다고 그러고 그래 진주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그 옆에 같이 있었는데 저분이 그냥 그 채식한기 대표님 말하는 일수 씨구나. 그러고 그럴까? 저런 인간도 있구나. 그냥 외국에서 살다 왔대. 알겠습니다. 아주 뜻깊은 첫 만남이었군요. 네. 그리고 나서 이제 뭐 여기저기서 꽤 자주 봤죠? 이제 모임 영상 모임도 있었고 식사 모임도 있었고 그냥 체키라웃도 있었고 그냥 여기저기서 조금씩 봤던 것 같아요. 체키라웃은 이제 채식하시는 분들끼리 이렇게 만들어서 이제 진행하고 있는 모임이 하나 있는데 있었고요. 지금은 없고. 아니 뭐 나만 있는데 안 하지. 네. 안 하죠. 네, 어쨌든 그러면 오늘 민주 씨랑은 여기 여러 가지 얘기를 좀 나눠보고 싶은데요. 네. 일단 채식 얘기로 당연히 시작을 할 거고요. 그리고 민주 씨는 이제 아버지도 채식을 하고 계시고 그 얘기 좀 하고 이제 민주 씨가 지금 초등학교 선생님이시잖아요. 네. 그 얘기도 좀 하고 그리고 저희 둘 다 환경에 많이는 알지 못하지만 관심은 있어서 이제 그 얘기도 살짝 마지막에 나눠보고 싶은데 일단 채식 얘기로 시작을 한다면 민주 씨는 채식을 처음 어디서 왜 무엇 때문에 하게 되셨나요? 처음이라고 말씀하시면 2002년. 어이구야 무려 16년 전. 네, 이제 연처럼 17년인데. 죄송합니다. 네. 그렇죠. 근데 아까 말했듯이 아버지가 지금 채식을 하시고 아버지가 시작하신 거죠 그때. 아버지가 왜 기억을 하냐면 2002년이 초등학교 4학년인데 제 나이가 밝혀지네요. 그리고 그때 월드컵이었고 한일 월드컵. 그러니까 너무
임팩트가 강했던 해고 네. 제가 심지어 조금 시골에 살다가 대구로 전학을 간 해예요. 그래서 모든 것이 격변한 해인데 이제 그때 심지어 아버지가 채식을 선언하신 때예요. 그 해에 선언을 하셨어요, 아버지가. 그리고 급식에 고기 먹지 말라 이렇게 된 거예요. 민주 씨한테? 다 동생들도. 동생한테? 아버지는 그럼 아버지가 얘기가 나왔으니까 그냥 사실 뭐 여기서 하면 될 것 같은데 네. 아버지는 왜? 아버지는 네. 조금 술과 고기를 뭐 그냥 대식가예요. 많이 드시고 네. 뭐 상관없어요. 나물도 원래 좋아하시고 고기도 좋아하시고 술도 좋아하시고 담배도 좋아하시고 몸에 나쁜 거 다 좋아하셨는데 어머니는 완전 반대 성향이라서 네. 엄마는 술도 안 먹고 담배도 안 먹고 심지어 커피, 차, 뭐 카페인 이런 것도 다 안 드시고 고기도 원래 안 드세요. 원래 그냥 약간 해산물, 우유 이 정도만 드시는 편인데 이제 엄마가 보기에는 아빠가 이해가 안 됐던 거예요. 그래서 아빠한테 그 SBS에서 옛날에 방영했던 잘 먹고 잘 사는 법이라는 책이 있는데 그 다큐를 찍었었는데 그것도 책으로 나왔어요. 그래서 그 책을 아빠한테 드린 거죠. 네. 술 좀 그만 먹으라고. 네. 근데 아빠가 그거 보고 보통 사람은 그냥 보고 던져버리는데 아빠가 그때 무슨 생각이었는지 아니면 어떤 다른 생각이 있었는지 그 책을 읽고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 생각하고 그 다음에 서점을 갔대요. 서점을 가서 이제 음식에 관한 코너를 쫙 보더니 육식의 종말이라는 책을 이제 집어든 거죠. 네. 이제 그것이 시작이었어요. 잘 먹고 잘 사는 법 다큐 혹은 책이 어떤 내용이었어요? 저도 안 봤는데 네. 그냥 아빠가 간단하게 말한다면은 이제 어떻게 하면은 그냥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건강해질 것인가 그런 거예요. 그냥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근데 거기서 그러면은 뭐 고기에 대해서 안 좋은 소리를 했으니까 아버지가 그래도 고기를 아니면 그때는 채식을 선언을 안 했. 네, 전혀 안 했어요. 채식이랑 관련 없는 계기였던 거. 네, 근데 그러니까 엄마도 채식하라고 그 네. 책을 준 게 아니고 네. 술, 담배, 고기 좀 그만 좀 줄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려고 엄마 말로는 안 되니까 아빠한테 책을 줬는데 아빠가 그걸 보고 바뀌셨대요. 저도 너무 어려서 모르겠고 아빠한테 다시 물어봐도 아빠가 잘 안 알려줘요. 일단 결론은 네. 아빠에게 충격적인 거는 육식의 종말이었다고. 그럼 육식의 종말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이 힘이 작용한 그게 그 다큐 책이었다. 그렇군요. 그리고 육식의 종말을 읽고 나시고 나서 바로 비건. 바로 비건. 책을 덮는 순간부터. 네. 그렇군요.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집안에 어마어마한 변화가 찾아왔나요? 그럼요. 예를 들어서 원래 뭐 주 1회에 소고기집, 그러니까 아빠 친구 집이 있었는데 주 1회 아니면 뭐 월에 2회 이 정도 소고기 먹는 것도 안 가게 됐고 네. 외식은 칼국수, 보리밥, 비빔밥, 순두부, 두부말 이런 걸로 다 바뀌었고 근데 저희가 그걸 싫어하는 집이 아니었어요. 네. 원래도 다 갔는데 이제 아예 다 바뀐 거고. 네. 그럼 집 식탁에서 이제 더 이상 고기가 올라오지 않았겠군요. 네, 그 후로는. 네, 근데 뭐 집에서 안 먹는 건 저희 상관없었어요. 저는 원래도 나물을 좋아했고 채소 진짜 뭐 없어서 먹는 정도로 좋아했는데 뿐만 아니고 저는 그냥 고기도 좋아했었어요. 사실 다 잘 먹었는데 양념만 잘 돼 있으면. 근데 이제 문제는 지금도 문제가 되는 게 학교 급식. 학교에서 일단 냄새가 나고 배식을 받고 고기들이 최소 2가지 이상 있고 심지어 국에도 들어가 있고 하는데 아빠가 먹지 말래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때 어떻게 해요 진짜? 처음에는 운 적도 있어요. 아이고 오빠 말이 맞는 것 같은데 현실은 이렇네? 11살짜리가 뭘 어떻게 해야 해요? 그러게요. 진짜 11살이면 네, 선생님한테 말도 못하고 그러니까 일단은 아빠가 받으면은 감사합니다 하고 친구 주래요. 그래서 친구들한테 줬어요. 그러니까 막 인기는 많아졌어요. 고기 주는 사람. 야, 쟤 고기 안 먹는데 막 이러면서. 근데 그 인기도 잠시 그냥 계속 그러니까 쟤 좀 이상하지 않아? 약간 이런 말도 들리고. 진짜요? 좀 별로하다는 얘기도 하고
지금 생각해 보면 아버지도 약간 무책임하신 것 같아요. 무책임? 했으면은 반찬 하나라도 매일 좀 싸주시던가 했어야지. 근데 그걸 빼면은 진짜 뭐랑 밥을 먹어요? 하나 정도는 나와요. 근데 그것도 네. 비건이 아니고 거의 페스코 위주죠. 김치는 꼭 나오고 김치. 네. 아니면은 김치 빼더라도 그나마 나을 때가 김 아니면은 그 뭐 시금치 나물 콩나물 무침 뭐 이런 거 그냥 나물 무침류가 나올 때만 완전 비건이고 나머지는 페스코. 그 아빠가 그때는 계란 우유 해산물까지 끊으라는 소리를 못 하니까 고기 육고기만 먹지 말라고 그렇게 해서 거의 학교에서는 비던 페스코 집에서는 비건인데 네 그렇게 이제 중3까지 그렇게 6년을 살았어요. 그럼 그러다가 지금의 상태에 이르게 된 건 언제예요? 작년? 그 효리네 민박 보다가 이효리 씨가 그러니까 페스코 하시잖아요. 그래서 선언을 하시고 그렇게 말하시는 거 보고 아 나도 다시 해야겠다. 그래서 근데 검색해 보니까 옛날에 그때 채식했던 거랑 완전 세상이 바뀌어 있는 거예요. 제가 한 5년간 안 했잖아요. 그 20살부터 26까지 6년이네. 안 했는데 그 사이에 세상이 진짜 많이 바뀌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채식하는 연예인도 많아지고 사람들도 많아지고 커뮤니티도 엄청 많아지고 그래서 이제 이게 해도 되겠다. 나도 이제 그냥 한다고 말해야겠다. 말하는 것만으로도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이런 사람도 있구나 알릴 수 있겠다. 그런 생각으로 했고 저도 아빠한테 물어봤어요. 그때 물어봤어요. 아빠 왜 채식 시작했어요? 이러니까 아빠가 육식을 정말 읽고 했다. 그러길래 바로 그거 빌려가지고 읽고 정리하고 아빠가 이때 이랬구나. 그게 무려 16년 전이네. 이러면서 네, 되게 놀랐었죠. 아빠는 거의 10몇 년간 저희를 지켜보시는 거잖아요. 아이들이 언제쯤 따라 할까. 네. 와. 아빠 마음이 많이 아프셨을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아버지가 10년 동안 거의 강경한 비건이셨거든요. 모든 정말 젓갈 멸치 육수 밖에서도 안 드시고 그 정도로 10년 동안 강경하게 하시다가 사실 제가 거의 포기한 시점이랑 맞물리는데 그때부터 조금 놓으셨대요. 그러니까 왜요? 채식을 포기한 건 아니고 약간 허용하는 그러니까 그 뭐지 주위에 사람이 없어서 그러니까 가족들도 안 도와주고 엄마도 안 도와주셨거든요. 엄마는 원래 안 좋아하는 거지 그게 의지가 있어서 하는 거랑 다르잖아요. 원래 안 좋아하는 거랑 그래가지고 엄마도 안 도와주고 동생들은 고기 아예 신경도 안 쓰고 예, 그나마 믿던 저도 이제 다시 먹고 그리고 친구들도 하도 개짜라고 그러니까 주위에 같이 하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네. 안 하면 진짜 너무 힘들어요. 네. 근데 아버지도 그러다가 네. 몇 년 전에 다시 그런 친구가 생긴 거예요. 네. 그러니까 공부하다가 알게 되시. 그러니까 아버지도 공부를 여러 방면으로 많이 하시는데 네, 그런 공부하다가 알게 되신 친구랑 아주 잘 살고 계세요. 그렇군요. 그러면 이제 그럼 지금 이제 현재를 조금 얘기를 해보죠. 그 채식을 지금 하고 계신데 지금 뭐가 제일 힘들어요? 하면서 아니면은 지금은 어느 정도 해결이 됐을 수도 있지만 처음에 이제 정말 본격적으로 작년 3월이라고 그러셨는데 그때 이제 마음 아니요. 잡아서 잡은 건 여름. 여름 작년 여름 여름 방학에 효리네 민박 보고 나도 다시 페스코부터 하자. 그때 막 시작했을 때 조금 부딪혔던 문제들 페스코는 할만하죠. 페스코는 학교 급식에서도 어쨌든 배불리 먹지 못하지만 먹을 수는 있어요. 왜냐면 멸치 육수 들어간 거나 김치나 뭐 굴소스나 이런 거는 가릴 수 있는데 계란말이 아니면 피자 이 정도는 괜찮은데
그래서 그러고 한 2달 동안은 페스코 그냥 급식 먹다가 채식 한 끼 모임을 나오게 됐어요. 10월 달부터 10월 15일에 왕타이 모임에 처음 나갔는데 채식 한 끼 모임이 뭐예요? 오픈 모임, 그냥 식사 모임이었어요. 채식 한 끼라는 회사가 네. 주관을 하는 네. 모임이요? 회사? 그때는 회사 아니었어요. 그냥 그냥 모임, 카페, 네이버 식사 카페. 모임? 네. 아, 네이버 네. 카페. 네. 그러니까 네이버에 한울버 채식나라, 뭐 비건쿡, 채식 공감, 채식 한 끼, 깻잎, 뭐 되게 많아요. 비건쿡 뭐 이렇게 되게 많은데 엄청 많진 않고 한 7개인가? 그런데 그 중에서 제가 채식 공감을 9월 말에 먼저 나갔고 또 모임이에요? 식사 모임이에요? 거기는 진짜 커요. 크고 나이대도 되게 높으시고 서울에서 하는데 거기는 한 번에 모이면 40-50명씩 모여요. 대신 한 달에 한 번. 한 달에 한 번이고 그리고 거기는 나이대가 많으시고 채식을 하시는 분도 있지만 안 하시는 분들도 많은 관심 있는 사람도 올 수 있는 그런 거예요. 근데 이제 관심 있는 사람들이 주로 20대들이 오는데 왔다가 나이대가 되게 많으시고 약간 그런 소리 듣고 안 나와요. 사실 저도 그랬고. 근데 저는 하는데 갔다가 안 나간 케이스잖아요. 근데 안 하는 사람들이 보면 어떻겠어요. 그렇겠죠. 네, 그래서 이런 이미지는 아닌데. 그래서 뭐 찾아보니까 채식 한 끼라는 카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갔더니 게다가 후기도 막 올라와요. 몇 명이서 모였다, 몇 명이서 모였다 하는데 처음에는 거기가 20대, 30대를 위한 뭐 채식을 하는 사람들을 위한 그런 공간? 모임, 그냥 자유로운 오픈 모임, 식사 모임인데 그래서 용기 내서 갔는데 그날 좀 사람이 많이 나왔어요. 제가 갔던 날. 뭐 12명인가? 되게 많이 나온 거예요. 근데 그게 좀 많은 날이래요. 보통 막 4명? 막 3명일 때도 있고 많아야 8명 이랬는데 몰릴 때 12명 해가지고 그때 이제 채식 한 끼에 지금 일하시는 분들 다 알게 되고 네, 많이 알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이런 사람들이 있었다니 약간 제가 이때까지 살면서 제가 인정받았다는 느낌을 거의 처음 받아보는 것 같아요. 되게 행복했어요. 맨날 좀 약간 별종 취급을 많이 당해가지고 그래서 소속감을 느끼셨고요. 네, 그래서 게다가 막 여기는 되게 아빠도 채식한다 하니까 막 부러워하네? 맞아. 저도 그 반응이진 않았어요. 처음 만났을 때. 심지어 막 17년 됐대. 막 이러면서 그리고 막 마늘속 좋아. 막 마늘소주 좋고 아빠도 그런다 그러고 그만큼 좋은 환경이 어딨냐 그러는데 내가 저는 어릴 때 몰랐다고 근데 이제서야 되게 감사함을 느낀다고 그랬고 근데 사실 어릴 때 그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이때까지 말하는 것도 있지만 사실 애들이 진짜 뭐라 많이 했거든요. 그러니까 학교에서는 뭐 어쩔 수 없지만 밖에서 같이 만날 때 특히 대학교 때는 대학교 때 왜 포기했냐면 밖에서 먹을 게 없는 거예요. 샐러드 집도 없어 주변에. 지방이거든요. 게다가 그러니까 뭐 전무 그래서 페스코를 하는데도 페스코도 잘 없어. 그래가지고 그래서 그때 포기했어요. 도저히 어울릴 수가 없고 교류를 해야 되는데 교류도 안 되고 그래가지고 만년 뭐 아웃사이더로 살 수는 없었고 그때는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어린 마음에. 그럼 거기서 이제 채식을 하는 데 있어서 좀 자신감을 얻어 가신 거네요. 그 모임에서. 네, 자신감을 얻었고 그때 소개할 때만 해도 저는 페스코라 그랬어요. 근데 왜냐면 학교 다녀야 되고 급식을 먹어야 되니까 그렇게 말했는데 점점 알면 알수록 그리고 그때 인스타그램을 시작했거든요. 그분들이 만나면 다 인스타그램 아이디를 물어봐. 그래서 내가 약간 끼려면 인스타를 해야겠구나. 나 인스타가 되고 싶어 이러면서 인스타를 시작했는데 그것이 시작돼서 지금 되게 커졌어요. 그래서 채식인들이랑 그냥 굳이 만나지 않더라도 정보를 교류할 수 있고 진짜 빨리빨리 뭐가 이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약간 정보통이 된 느낌도 있긴 한데 제가 막 정보를 더 찾아보고 올려주고 그러는 것도 하고. 그럼 민주 씨는 이제 학교에서 급식을
채식을 먹는 데에는 별 어려움이 없으셨고 그냥 페스코 채식을 하고 계셨으니까. 그럼 그 외에 이제 채식을 함으로써 발생하는 뭐 다른 문제들 같은 건 없었어요? 뭐 친구를 만날 때 밖에서 아니면 뭐 가족들, 뭐 가족은 뭐 아버지 채식하시니까 괜찮으셨겠죠. 근데 이제 어머니가 나이가 드시더니 고기를 자꾸 먹이려 하시더라고요. 왜요? 모르겠어요. 자기는 안 드시는데. 응. 그런 분들 계세요. 우리 어머니뿐만 아니고 응. 좀 계시더라고요. 저희 학교도 어릴 때 안 드셨는데 막 50대 되니까 먹고 싶다면서 그러시. 먹고 싶다. 그거 먹어야 기운 난다고. 내가 네. 네 알겠습니다. 지금 막 하여튼 뭐 그러고 아까 얘기 덜 한 거 있는데 학교에서 어려운 점 없냐고 했잖아요. 페스코 하다가 제가 지금 도시락 싸다닌 지 1년 됐거든요. 네. 학교 급식 도시락 싸다녀요. 매일 아주 힘들어요. 아침마다 일어나서 싸는 거예요? 아니면 그 전날 쌌어요? 그때그때 다른데 아침에 그러니까 작년에는 밤 늦게 자고 아침 늦게 일어나가지고 아침에 만들면 지각인 거예요. 그래서 그냥 미리 만들어 놨었는데 그러면서 자연스레 거의 약속을 뭐 어차피 사람도 많이 안 만났지만 약속도 안 하고 그냥 규칙적인 생활, 운동 그때 막 요가랑 플라잉 요가 필라테스 하고 그냥 매일 그렇게 반복했어요. 운동하고 집에 와서 밥 만들고 밥 먹고 자고 그러고 좀 있다가 뭐 네 계속 그러고 있는데 이제 매번 밥을 해가려니까 좀 힘들어서 비건 빵의 도움을 좀 받고 있어요. 저도 현미 채식을 되게 좋아하는데 이제 밥 먹고 씻고 이런 거 제가 다 해야 되니까 어떤 날은 학교 회식도 있고 어떤 날은 이제 뭐 갑자기 약속이 생기거나 일이 생기거나 다치거나 이럴 때 있잖아요. 그러면은 또 바쁘니까 그래서 그럴 때는 냉동실에 있던 현미빵을 가져와서 두유랑 먹고 그렇게 하니까 좀 편하긴 하더라고요.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그럼 이제 교사 관련해서 조금 주제를 바꿔보고 싶은데요. 한 2년 하신 거잖아요. 교사라는 직업을. 아닌가? 조금 덜 되나요? 네, 1년 반, 7개월. 1년 7개월? 1년 7개월 동안 그 직업에 종사를 해보니까 이거는 내 기대에 좀 부응을 했다. 아니면 이건 내가 예상하지 못했다. 이건 좀 마음에 안 든다. 이건 마음에 든다. 뭐 그런 게 있을까요? 뭐 모든 인간 사회가 그렇듯이 사람이 다 똑같은 거 아니듯이 선생님들도 다 똑같은 사람들이 아니라는 걸 많이 느꼈고. 어떤 의미예요? 가치관도 다 다를 뿐더러 수업을 대충 하거나 아이들을 그렇게 보살피지 않는 선생님들도 계시고 정말 열심히 하시는 분도 계시고 근데 이제 그런 게 저희는 호봉제니까 노력을 안 해도 그냥 월급이 오르거든요. 죽을 때까지, 그러니까 죽을 때까지 가지고 퇴직할 때까지. 그래서 좀 그렇다. 처음에는 화가 나더라고요. 또 약간 그거에서 합당하게 일을 하지 않는 사람 보면 저는 화가 나요. 그래서 막 처음엔 막 고쳐주고 싶고 그랬는데 근데 어차피 제가 신규니까 뭘 할 수가 없어요. 말해봤자 눈에 가시가밖에 안 될 텐데 그냥 이제 그냥 내가 참고 나나 잘하자. 나나 욕 먹지 말고 우리 반이라도 열심히 하자. 이렇게 해서 했더니 네 효과는 있었어요. 아니, 효과라기보다는 그냥 저희 만족은 되었고 주변에서 들려오는 소리도 좋았고 예, 물론 이제 저도 되게 실수 많이 하고 아는 것도 없고 그러니까 열심히는 하는데 어찌됐든 실수를 할 수밖에 없는데 그런 것도 이제 열심히 하는 거 아니까 학부모님들께서도 되게 좋게 봐주시고 네. 격려의 말씀 써주시고 막 편지도 써주시는 분들도 계셔가지고 요즘에 이제 선물 그런 거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일도 안 받아요. 그럼 큰일 나서 그래서 그 편지 써주시고 그러니까 너무 감동받았어요. 그러니까 보람도 많이 느꼈어요. 그러면서 근데 이제 남 신경은 끄고 완전 끈다기보다는 배울 점들도 많으시거든요. 근데
조금 제가 보기엔 아니신 분들도 계셔요. 네, 네. 옛날 그대로 거기 머물러 있는 거예요. 20년 전, 네. 10년 전. 그러니까 그러면 안 되거든요. 세월이 바뀐 만큼 변해야 되는데, 그래서 그런 거는 배우지 말고 배울 사람만 보고 배우고 나는 저렇게 되지 말고 난 더 나아가야겠다. 더 젊은 선생님이만큼. 그러니까 학부모님도 그렇게 기대하세요. 그러니까 나이 드신 분은 그만한 메리트가, 그러니까 장점들이 있거든요. 아이들을 되게 평온하게 당연한 듯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고 당황하지 않고 이렇게 다스릴 수 있는데, 저희는 또 약간 혁신적인 새로운 아이디어 그리고 또 새로운 교육 이런 걸 기대 많이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새롭다고 생각하지 않는데 학부모님 입장에서 새로운가 봐요. 제가 학부모님보다 어리거든요. 20대 후반이니까 학부모님들이 30대 후반이세요 보통. 40 초반이거나. 그러면 당연히 10년 이상 차이 나니까 제가 뭘 하던 약간 혁신적인 느낌? 본의 아니게. 그래서 되게 좋아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 그런 것도 있고 뭐 재밌어요. 근데 저는 이제 뭐 다 우여곡절도 많았지만 그냥 아이들만 보고 아이들이 행복한 학교를 만들고 싶어서 일단 학교는 못 만들겠고 일단 우리 반이라도 아이들이 행복한 학급 그것도 쉽지 않을 것 같은데. 그죠? 학급. 네. 네, 그것도 학교에 몇 명 있어요? 저희 반이요? 네. 저희 반 지금 16명. 아, 많지 않네요. 네, 작년에는 29명인데 반이나 줄었어요. 그래서 그냥 되게 좋아요, 지금은. 지금은 만족을 하시네요, 그러면은. 네. 직업에. 네. 좋네요, 그거는. 그러니까 이것도 아이들과 그 해마다 좀 다르다고 하시더라고, 선배님들이. 올해 애들은 뭘 해도 그냥 예뻐 이런 애들이 있는데 올해 애들은 뭔가 안 맞아 나랑. 그런데 저는 작년 애들도 이뻤거든요. 근데 올해 애들이 사실 좀 많이 예뻐요. 그러니까 큰 사고도 안 치고 근데 그렇다고 제 말을 무조건 따르고 막 복종하고 이런 아이들이 아니고 제가 항상 가르치거든요. 아니라고 하는 건 무조건 아니라고 해야 된다고. 그렇지 않으면 세상이 안 바뀐다고. 그래서 그렇게 가르쳤더니 애들이 멋있다. 막 저한테 선생님 그건 아니잖아요. 바로 실전에 적용. 아, 진짜 일주일에 한 번씩 들어요. 그러니까 솔직히 저도 점점 이렇게 나이가 들면서 그렇게 되나 봐요. 근데 그러니까 사실 어디서 좀 이따 환경 얘기를 하겠지만 제가 텀블러 가지고 다녀, 장바구니 가지고 다녀 이랬다가 제가 하루는 생수병을 들고 왔는데 선생님 이거 가져오시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무릎 꿇었어요? 아 얘들아 미안해. 선생님 잘못했어. 처음에는 선생님 급해서 어쩔 수 없었어 이러면서 그랬는데 이것도 핑계였던 거죠. 내가 뭐 5분? 10분만 더 드렸으면 되는데 그게 귀찮아서 안 했던 거니까. 아이들이 정말 애들 진짜 무서워요. 똑똑하고 잘 키웠어. 근데 그렇게 해야 돼요. 근데 애들한테 막무가내로 하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이 마음에 들지 않거나 행동이 마음에 안 들면은 원인을 일단 알아보라 하는데 애들이 그게 안 되더라고요. 무조건 왜 막 일단 지르고 봐요 애들이. 그래서 일단 그거 고쳐주는 것부터 하는데 그래도 6학년이라 그런지 조금 이제 대화도 잘 통하고 애들이 빨리빨리 습득이 되나 봐요. 그래서 되게 놀랐어요. 저는 되게 잔소리로 들을 줄 알았거든요. 네. 근데 뭐 3분의 2 이상? 4분의 3 이상? 대부분이 환경에 되게 관심도 많이 가지고 제 말을 좀 따라주는 느낌? 6학년이면은 지능적으로는 성인이랑 별 차이 없는 나이죠. 그런 것 같아요. 네. 13살이고 애들이 어쩔 땐 제가 많이 배워요. 아니, 물론 저도 항상 제가 배운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같이 성장한다고 생각하는데 애들도 다 특성이 다르니까 얘한테 배울 점, 얘한테 배울 점 이렇게 따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되게 재밌겠다. 똑똑하더라고요. 애들한테 배울 게 많아요, 진짜. 또 뭘 배우셨나요, 애들한테? 애들한테요? 애들은 선생님 한 말은 지켜야 된다는 거. 그리고 그 뼈저리게 느끼셨네요, 그거를. 그리고 뭐지? 그리고 이제 근데 애들이 뭐 매번 지키는 건 아니지만 이제 물론 그렇겠죠. 선생님이 이거 하지 말랬잖아. 막 자기들끼리 싸우고 있을 때 막 되게 웃기더라고요. 일단은 내 말 들은 애가 맞는데 얘는 진짜 화나는 거야. 선생님 말이 맞는데
이미 화는 이까지 났고 막 지들끼리 싸우는데 어쩔 줄 모르는데 겉에서 보고 있으면 웃겼어요. 흐뭇하네 이러면서. 그 가서 제재를 안 하시고 그냥. 아니요. 그러다가 이제 제재가 필요하면 다른 친구들이 불러오거나 아니면은 심하면 제가 가는데 그 정도까지는 잘 없고 보통 자기들 대화 안 되면 야 선생님한테 가자 이러면서 온단 말이에요. 되게 논리적인 그러네. 아이들. 네. 작년 아이들은 안 그랬어요. 작년 아이들 4학년이라 가지고 조금 더 애기들이고 작년 애들은 막 죽이대도 마비대도 그냥 싸운 애들이 많았고. 너 나와 이거예요? 아니 너 나와가 아니고 거의 뭐 반 죽인 듯이 달려들고. 진짜요? 무섭겠다. 6학년이면 애들 다 클 거 아니에요, 덩치도. 그러니까 작년은 4학년이라서 꼬맹이들이었는데 4학년? 올해는 6학년인데 다행히 애들이 좀 이성이 있어서 제가 애들을 잘 만난 것 같고 올해 되게 감사하다고 많이 느껴요. 올해가 거의 끝나가네요, 근데. 네, 괜찮아요. 저 앞으로 계속 좋아질 거거든요. 그랬으면 좋겠네요. 네, 그래야 돼요. 네. 그렇게 안 살면은 못 살아요. 알겠습니다. 근데 이제 저는 궁금한 게 민주 씨랑 전에도 여기 대해서 살짝 얘기를 나눠봤는데 깊이는 얘기를 못했죠 저희가. 뭐냐면은 이제 민주 씨는 채식을 하고 계시고 이제 환경에도 관심이 있고 그거를 좀 개인의 영역에서 최대한 열심히 실천을 하고 계시는데 그 학교 교과 과정에 완벽하게 이제 들어맞지 않는 부분도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지난번에 저한테 말씀해 주셨던 부분은 이제 요리 수업을 할 때 만들어야 되는 메뉴는 정해져 있는데 어느 정도 뭐 계란을 무조건 넣어야 되는 어떤 요리를 해야 된다든지 고기가 들어가든지 근데 이걸 또 다른 선생님들이랑 또 합의를 해서 결정을 내려야 되고 다른 선생님들 설득을 시켜야 되고 그런 것들이 조금 어렵다 이런 걸 저한테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런 부분에서 이제 민주 씨가 실천을 하고 계신 거랑 학교에서 어쩔 수 없이 좀 타협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발생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런 것들이 뭐가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거기에서 해결하고 계신지. 안 그래서 그 이후에 네. 그 옆반 선생님이랑도 얘기해보고 교사들 이제 자료 찾는 사이트가 있는데 거기도 들어가가지고 좀 봤더니 요즘에는 이제 교과서 그대로 안 해도 되고 선생님 재량으로 하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실도 알게 됐고 그래서 영화랑 접목해서 할까 생각 중이에요. 그러니까 제 가치관을 아이들한테 강요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 네. 지금 근데 이제 아이들이 제가 채식하는 건 알거든요. 네. 그래서 그 리틀 포레스트라는 영화 보셨어요? 김태리 나온 거예요? 네, 김태리. 봤어요. 네. 거기 보면은 요리들이 기억나시죠? 네네네. 그거를 보고 네. 어떤 선생님이 학습지도 만들어서 그분이 채식하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거기에 그러니까 그 감독이 약간 채식을 지향하시는 분이신가? 감독이 임순. 네, 임진래 감독이신가? 네. 그러니까 그냥 일반 선생님께서 그냥 학습지에 이 요리의 재료는 그러니까 영화를 이렇게 재밌게 이제 퀴즈처럼 풀어 볼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 놓으시고 네네. 이 중에서 마음에 드는 거 한 개를 요리해 보자 했는데 거기 고기가 안 나와요. 아. 근데 해산물은 나와요. 오코노미야끼라든지 가끔 뭐 유제품 이런 건 나오는데 네. 그래도 일단은 근데 거기는 막 영상미도 되게 좋고 그래서 맛있어 보이고 애들이 좋아할 만한 음식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보면은 애들이 또 따라하는 거 되게 좋아해가지고 그래서 그걸 활용하면 어떨까 하는 게 지금 첫 번째 아니에요. 그러니까 생각이에요. 그리고 옆반 선생님께는 이런 말씀을 안 드렸는데 옆반 선생님 그냥 또 아마 각자 하실 것 같아요. 각자 해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꼭 그렇게 똑같이 할 필요는 없어요. 이제 교사들은 각자 학급의 개별적인 독립적인 공간인데 동학년 같은 학년끼리는 협의를 해서 운영해라.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학부모들이 민원이 들어오지 않는 선에서. 그러니까 혹시 막 우리 반은 이거 했는데 우리 반은 왜 이거 안 해요? 이런 말이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저는 좀 신경 안 쓰고 싶은데 근데 신경을 쓰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옆반 선생님께서는 이제 사회랑 접목을 해가지고 사회에 요즘 애들이 세계 문화를 배워요. 그래서 세계 여행을 선택하거나 아니면 어떤 나라를 선택해서 이 나라의 음식을 만들어 보자. 선생님 그렇게 하실 거래요. 네네. 저도 그렇게 하고 싶은데 네. 해외 음식 중에 어딜 가야 될까? 아니 근데 아이들이 네. 특히 교과서에 소개되어 있는 거 보니까 뭐 거의 다 거기에 들어가가지고 네. 제가 도저히 요리를 못하겠어서 네. 그래서 제가 어찌됐든 아이들과 같이 페스코까지는 할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네. 그거는 그냥 하되 네. 근데 그 채식에 반대되는 그런 문제들이 많이 발생해요? 가르치다 보면 수업 내용 중에서 타협을 해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실과에 식품군이라는 내용이 있어요. 5, 6학년 내용인데 네. 거기에 필수 식품군이 네. 6가지인데 어떡해. 전 까먹었어. 일단 그 중에 네. 유제품이 있거든요. 유제품, 한 네. 가지가. 나머지는 단백질인데 그러니까 단백질이 아니고 고기, 생선, 달걀, 콩류. 그러니까 그게 같이 묶여 있어요. 그래서 콩이 있으니까 상관없고 네. 그리고 유제품류, 그리고 채소류, 그리고 곡류. 나머지는 기억이 안 나요. 나 어떡하니? 뭐 다 외우고 있을 순 없죠. 시험 친지 오래됐어. 1년 반 시험 친지 2년 됐어요. 죄송합니다. 그래서 근데 그중에 유제품류를 이거를 어떻게 설명해야 되지? 그래가지고 되게 고민이 많았어요. 애들한테요? 네, 저 개인적으로는 필수군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제 가치관으로는 네. 아버지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셨고 사실 저희 집은 아빠가 채식하기 전부터 우유는 못 먹게 했어요. 아빠 직업상 그거는 직업 말할까? 뼈에 안 좋다고 해가지고 어릴 때부터 못 먹게 했거든요. 그래서 당연히 우유 먹으면 안 되는 거야 이렇게 알고 자랐는데 내가 애들한테 이걸 가르쳐야 돼. 진짜 미치겠는 거예요. 그래서 한숨을 많이 쉬다가 채식하는 다른 선생님 친구가 있어요. 네. 다른 모임에서 만났던. 그래서 걔한테 물어보니까 자기는 그냥 있다 그냥 대충 알려주고 넘어갔고 그 친구는 동물권 수업을 했대요. 동물 뭐 죽이는 이런 게 아니고 동물을 아끼고 그러는 그냥 좋은 쪽으로 말하는 그냥 그림책 읽어주고 그냥 공장식 축산에 대해서 문제점만 짚어주고 넘어갔대요. 그게 교과 과정에 있는 없어요. 게 아닌데 없어요. 자기가 네. 그냥 그 수업을 만들어서 가르친 거예요? 네. 그리고 그러니까 굳이 만들지 않더라도 갑자기 애들이 질문할 때가 있거든요. 네. 선생님 안 먹어요? 애들이 그냥 수업에 안 따라요. 요즘 애들이 그냥 막 질문하거든요. 근데 저는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렇죠. 우리나라가 너무 이렇게 억압된 문화가 있었기 때문에 네네. 이렇게 받아들여 주는데 애들이 그럼 내가 이거 선생님 고기 안 먹지만 이거 설명할게요 이러면서 그냥 이렇게 말하면은 선생님 왜 고기 안 먹어요? 그래서 갑자기 내가 옛날에 얘기해 줬는데도 또 물어보고 그래서 막 그런 거 얘기하고 일부러 막 장치들을 깔아놓으시네요. 그건 아닌데. 아니에요. 그건 아닌데. 아니, 그러니까 막 애들이 저거 먹고 싶다. 갑자기 음식 사진 나오면 먹고 싶다 하는데 나는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쳐다보고 있거든요. 그러면 애들이 선생님 안 먹고 싶어요? 그러니까 맞다. 우리 선생님 풀만 먹어. 이러면서 풀만 먹어. 내가 얘들아 풀만 먹은 거 아니거든. 하여튼 그 체육과가 되게 고민이 많고 아직 수업은 안 했어요. 11월 말 12월에 할 건데 아빠한테도 한번 얘기를 해보게요. 사실 이게 이제 낙농업이랑 관련도 돼 있는 거고 축산업도 그렇고 그냥 뭐 모든 게 얽히고 설켜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말하는 이 발언이 그 직업에 종사하는 분들에게는 타격이 될 수도 있고 피해가 될 수도 있으니까 이제 어찌 보면은 진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생각이 많아요. 너무 어려워요. 그러니까 학부모님 중에 작년 같은 경우는 해물탕을 하시는 부모님도 계셨고 고깃집은 다행히 없었는데 올해도 다행히 없어요. 근데 고깃집 없는데 소 키우는 집은 있어요. 키워서 파는. 그러니까 어차피 나중에 파니까 키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집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선뜻 말하는 게 쉽지가 쉽지 않아요. 않겠네요. 네, 진짜 어려워요. 이거는 학부모님께서 반발을 하실 수 있는 내용이기도 하고 그래서 말 조심을 진짜 많이 해야겠다. 나는 이렇게 생각하지만 아이들한테는 강요하면 안 되겠구나. 그리고 딱 어느 선까지가 적정할 것인가. 근데 이게 사실인데 안 알려진 거일 뿐이잖아요. 그래서 그냥 알려주고 싶은데 어떻게 교과와 접목을 해서 알려줄 수 있을까? 진짜 어렵다. 일단 실과 시간에는 뭐 얘기해 줄 수 있고 특히 그러니까 환경 보호에 관련된 내용이 진짜 많이 나와요. 요즘 교과서에 보면 국어도 나오고 도덕도 나오고 지구촌 얘기하면 꼭 나오고 뭐 우주 쓰레기, 뭐 바다 쓰레기, 플라스틱 이런 거 얘기하면은 항상 나오니까 그때마다 이제 환경 측면을 설명해서 지구 온난화가 왜 발생했느냐 하면서 우리도 같이 알아볼까 하고 검색해보고 봐봐 여기 있지 이러고 그냥 이런 식으로 그냥 조금씩 얘기해줬어요. 그렇게 막 제가 알고 있는 게 이만큼이라면 진짜 이만큼 얘기해줬나? 네. 이런 적 있어요 혹시? 막 이렇게 수업 시간에 뭐 애들이 질문을 해서든 아니면 뭐 관련 주제가 나와서든 이제 민주 씨가 채식이나 환경에 대해서 이제 민주 씨의 생각을 아이들한테 막 설명을 해줬어요. 그래서 그걸 이제 애들이 집에 가서 또 부모님한테 막 막 엄마 오늘 선생님이 학교에서 이랬대. 그래서 이렇게 먹으면 안 된대 라든지. 그래서 학부모한테서 약간 연락이 온다던가 이런 적은 없었어요. 제가 먹으면 안 된다는 말을 안 했어요. 그래서 이건 선생님이 이렇게 살고 있고 선생님도 솔직히 권장하긴 하지만 현실이 어렵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나이가 됐을 때 선생님의 말을 한 번 더 생각해 줬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마무리를 했죠. 되게 깔끔한 마무리인 것 같아요. 그랬더니 이제 근데 이런 말을 올해 들어 한 3번 정도 했어요. 그러니까 엄청 자주 한 건 아니죠. 왜냐면 벌써 11월 달인데 가끔 가다가 한 번씩 했는데 이제 2학기 때니까 애들이 선생님 그러면은 못 살아요. 인간 다 죽어야 돼요. 그러니까 정답 이러면서 이 농담 삼아 애들끼리 정답 맞아 얘들아 환경 파괴의 주범은 인간이야 이러면서 근데 우리가 일단은 태어났으니까 살아야 되잖아 이러면서 그러니까 애들 대화 이렇게 눈높이 맞춰준다고 그러면 우리는 살아가는데 최소한의 어차피 파괴하는데 그렇다고 계속 파괴하면 돼요 안 돼요 그러니까 안 돼요 이래요. 그래서 우리가 최소한 지구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방향으로 알아보고 조금이나마 실천하면은 지구는 더디게 파괴되지 않을까? 그리고 더디게 파괴되는 것을 넘어서서 한쪽에는 파괴를 시키고 있지만 또 살리는 쪽도 많잖아요. 그러니까 또 살리면 되잖아. 이러면서 공존할 수 있는. 네, 조금 다양하게 얘기해줬어요. 이런 환경 파괴 얘기는 이제 수업 시간에 다 들어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는 되게 신이 나서 얘기하는데 환경을 파괴할 때는 솔직히 애들이 그러면 미래에 대해 살 희망이 없어져요.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그러면 또 이걸 너무 과하게 얘기하면 애들한테 너무 절망적으로 다가오니까 그래서 그 얘기는 한번 얘기했다가 다음에 이제 희망적인 얘기들 많이 좋은 얘기들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지구를 살리고 있다. 우리도 함께 해보지 않겠느냐 이러면서 그것도 진짜 쉽지 않네요. 그러니까 사실을 전달하는 거는 사실 필요한데 그 와중에 너무나 절망에 빠지지 않게 하는 것도 중요하고 그니까요. 줄타기를 하는 게 되게 쉽지 않네요. 항상 머리가 아파요. 아 너무 어려운 직업이다. 교사. 진짜. 근데 이게 공부를 하면 할수록 네. 더 그래요. 그러니까 그런 전문적 공부 말고 네. 그러니까 제가 관심 있고 개선해야겠다 생각하는 분야를 공부하면 할수록 정말 끝도 없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제 아이들은 진짜 많이 바뀌어요. 내가 하지 말라 그러면 이제 진짜 애들이 한 명 빼고 거의 다 텀블러 가져와요. 내가 아 진짜요? 네, 너무 감동 먹었어요. 대박. 진짜. 근데 한 명 계속 생수 가져오는 거야. 그래서 내가 야 이거 너 남아. 아니 근데 남기지 않아서 왜냐면 저도 가져왔으니까. 그래서 내가 그냥 바닥에 떨어져 있길래 이거 누구 거야? 그러니까 선생님 그거 한 명 걔밖에 없잖아요. 이래. 그럼 내가 이렇게 변했구나. 저도 모르는 사이에. 그래서 되게 감동 먹었는데 이제 아이들은 되게 제 말에 많이 따라줘요. 이게 초등학생이라서 그럴 수 있는데 이제 다름 아닌
동료 선생님들 보면은 교무실에 머그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종이컵 쓰시고 그런 거 볼 때마다 마음이 찢어져요. 그러니까 할 수 있는데 바로 옆에 있고 설거지 도구 다 있는데 안 하니까. 근데 제가 거기다고 대고 10년, 20년 선배님들한테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어떻게 될까요? 게다가 아니, 제가 그래서 그때 제 마음이 아파서 그냥 보고 다 바로 나와요. 있어봤자 화만 나니까. 이제 그러니까 아까 학교 업무 얘기를 했는데 업무가 선생님들마다 맡은 업무가 있어요. 저는 안전교육, 학부모회 구성 그리고 환경교육이에요. 녹색 환경교육. 그래서 이거는 제가 잘 하기 때문에 맡았고 이렇게 세 가지인데 보통은 신규들 보면 한 가지 맡거나 없거든요. 근데 제가 많다는 이유가 우리 학교가 작아서 어차피 할당량을 막 내려야 되는데 한 사람당 3개, 4개씩 해야 돼요. 그래서 환경교육 담당이고 제가 매월 이렇게 학교에서 진행하는 그런 것도 있는데 선생님들이 잘 안 도와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별 반응도 없고 자기들도 맨날 아무 생각 없이 종이컵 쓰니까 그래서 제가 조금 그런 거 보면 절망적으로 바뀌어요. 아 이게 제일 쉬운 건데 진짜 제일 쉽잖아요. 제가 보기엔 제일 쉬운데 뭐. 젊은 선생님들도 좀 다르지 않아요? 동참하려고 하는 의지가 조금 더 있지 않아요? 나이가 있으신 분보다 아닌가? 텀블러 쓰시는 분이 딱 저랑 저 옆반 쌤 딱 2분이에요. 네. 네. 그 옆반 쌤도 30대시긴 한데 네. 20대 쌤이 있거든요. 그 네. 쌤은 전혀 안 그러시고 나이랑 그러니까 상관없는 문제구나. 그냥 자기 관심사예요. 근데 옆반 선생님이 그래도 이야기가 통하는 게 원래 텀블러 사용하시고 그렇게 막 환경에 막 이 정도는 아닌데 일단 뜻이 비슷하신 분? 그래서 그 둘 이렇게 저희 둘 빼고는 다 종이컵 남발 하루에도 한 잔이 아니고 2잔, 3잔? 그렇죠. 네. 하루에 한 번. 아침에 와서 그리고 점심에 그리고 브런치. 저는 아예 쓰지 않습니다. 네. 잘하고 계시네요. 네. 제가 말한 거 지켜야죠. 이제 애들한테 애한테 걸리니까. 혼나요. 애들이 매 눈으로 보고 있겠네요. 네. 근데 그래서 일부러 아이들한테 더 말해줘요. 이제 말하면은 지켜보는 눈이 더 늘어나고 저 스스로도 더 채찍질할 수 있다고 해야 되나? 좀 네. 책임감 가지고 더 할 수 있게 됐어요. 애들이 진짜 무섭구나. 그래서 내가 애들이 또 부모님들한테도 얘기해요. 그럼 부모님들도 태도가 좀 바뀌시고 근데 안 바뀌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몇 분은 바뀌셨어요. 아 진짜요? 장바구니 사용하시고 오. 그래가지고 근데 이게 몇 명 없어요. 솔직히 몇 명 없는데 그 바뀐 몇 명한테도 되게 감사하고 몇 명 바꿨다는 게 크죠. 네, 근데 제가 이런 능력이 있구나. 그래서 그거를 작년 1학기 때는 그걸 몰랐는데 재직 시작하면서 내가 바꿀 수 있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생각보다 많구나 싶어서 아이들한테 초점을 더 많이 맞추게 됐어요. 애들이 막 무조건 하라 하면 안 하고 일단은 친해져야 되고 애들이 좋아하는 선생님이 돼야지 제 말이 먹히거든요. 싫어하는 선생님 백날 얘기해봤자 잔소리고 진짜 하기 싫어져요. 그래서 좋아하는 선생님이 돼야 되고 그리고 같이 놀아주는 선생님 넘어서서 환경도 생각하고 되게 거창한 뜻이 있는 선생님 이렇게 네, 된 거예요. 그랬더니 애들이 네, 되게 잘 따라해줘요. 되게 감동이에요. 방금 그 얘기 들으니까 네. 이렇게 감화되는 데에는 사실 애나 어른이나 별 차이가 없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사실 그냥 성인한테도 팩트를 아무리 이렇게 제시를 해도 안 들어오잖아요. 이렇게 일단 그 사람이랑 조금 어울리고 친해지고 내가 솔선수범해서 좋은 본보기가 되면 그 사람이 자연스레 자기 마음을 열고 뭐 따라 하던지 아니던지. 근데 애들도 뭐 지금 얘기 들어보니까 크게 다르지 않네요. 네. 근데 어른들이 더 바뀌기 힘든 건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25세가 지나면 뇌가 점점 굳는다 하더라고요. 자기 생각이 이미 정립되고 이제 그 삶을 사는데 지금 아이들은 13살밖에 안 됐고
한창 내가 말랑말랑할 때라서 받아들이는 거 쏙쏙 들어오는 때라서 이때가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아이들 중에 한 명이 사실 제가 막 우유가 얼마나 잔인하게 생산되고 이런 건 얘기 안 했고 네. 그냥 우유는 원래 송아지 거야. 그리고 선생님은 사실 건강이 되게 중요하다 생각해서 우유 먹으면 안 좋다는 연구 결과가 있어서 선생님 먹지 않아요. 그리고 그것도 100%라고 말 안 하고 우리나라 특히 동양인들에게는 유당불내증이라면서 우유를 소화하지 못하는 동양인들이 거의 90%나 된대요. 그리고 책 같은 거 읽고 그러면서 그거 얘기해주고 선생님은 안 받아서 안 마셔요. 그러니까 이 정도로 얘기하고 그래서 선생님은 뭐 이렇게 선생님 가끔 빵 먹는 거 보이지? 이거 다 우유 안 들어간 거야. 이러니까 진짜요? 이러면서 애들 난리 난 거예요. 막 이거 우유, 버터, 치즈, 계란 다 안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 막 그럼 뭘로 만들어요? 대박 하면서 심지어 2명이 이제 제빵사가 되겠다는 아이가 2명이 있거든요. 그랬더니 그 중에 한 명이 여학생이 와가지고 조금 소심한 아이인데 선생님 이러는 거예요. 왜? 이러니까 선생님 때문에 비건빵 만들고 싶어졌어요. 이러는 거예요. 너 이리 와. 그래가지고 진짜 순간 진짜 눈물 조금 날 뻔해가지고 정말? 이랬어요. 그러니까 네 선생님 제가 나중에 가서 비건빵 만들어서 드릴게요. 이러는 거 너무 좋아가지고 그래서 그러니까 애들이 뭐 동물의 잔인성을 떠나가지고 일단은 저한테 만들어 주겠다는 것도 그렇고 일단은 되게 좋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좋겠다 진짜. 그래서 앞으로 비건빵 창업을 하길 나를 위해서 너 무조건 제빵사가 되어야 해. 내가 이제 단골 해줘야지. 그래서 그런 사건도 있어요. 재밌네요. 그렇다고 막 애들이 다 좋게 나오진 않아요. 처음엔 되게 부정적인 반응 많았어요. 선생님 그럼 무슨 재미로 살아요? 이러면서 막 그냥 네. 열심히 민유 씨의 자리에서 자식과 환경을 위해서 싸워주고 계시네요. 민유 씨 이제 환경 얘기로 조금 넘어가고 싶은데요. 네. 민주 씨가 어떻게 환경에 처음에 관심을 갖게 됐는지도 좀 궁금한데 저는 사실 채식을 시작하고 나서 환경에 조금 눈을 돌린 편이거든요. 민주 씨는 어떠세요? 저도 그런 것 같아요. 근데 네. 제가 지금 하는 모든 행동들이 아빠랑 떼놓을 수 없는 그런 행동들이거든요. 아빠가 뭐 간섭은 하지 않는데 네. 계속 얘기를 해주셨어요. 정말 계속 네가 하는 모든 행동들이 전 지구에 영향을 미친다고. 그래서 그게 구체적으로 채식을 하면은 그러니까 동물권 떼놓고 공장식 축산에 반대하는 거잖아요. 일단은 그리고 뭐 살생에도 반대하는 거지만 그 공장식 축산을 하면은 메탄가스가 되게 많이 발생하고 어릴 때부터 그걸 듣고 자랐어요. 11살 때부터. 근데 환경 문제는 그것뿐만이 아니고 아버지가 옛날부터 되게 검소하시고 그냥 막 현대인들과 좀 다른 삶을 사셨다고 해야 되나? 옛날 진짜 17년 전에 장바구니 들고 다니는 사람 거의 없었거든요. 그때도 장바구니 가지고 다녀셨고 비닐 안 받았고요. 아 진짜요? 네, 그랬어요. 그러니까 삶에 녹아 있어요. 아빠는. 그래서 되게 저는 아빠는 왜 불편하게 왜 저러지? 어릴 때는 되게 그렇게 생각했는데 지금 법이 바뀌었잖아요. 어떻게요? 몰라요? 이제 이번 달부터인가 슈퍼 앞에 붙어 있던데 이제 소상공인들도 비닐 제공 금지됐어요. 아 진짜요? 네. 아예. 그러니까 먼저 주면은 법에 적발돼요. 아 먼저 주면은? 네. 그러니까 그 상인들이 네, 일반 슈퍼도 편의점뿐만 아니고. 그래서 와 이거 보는 순간 아빠가 20년 전부터 아니 25년 전부터 뭐 말하던 게 이제서야 됐구나. 그러니까 이렇게 계속
바뀌어가는데 아빠가 했던 말이 거의 틀린 말이 없는 거예요, 진짜로. 그래서 난 이제서야 알았네? 약간 이런 생각도 있고 그냥 아빠가 정말 시대를 앞서 나갔구나. 그러시네요, 아빠 진짜 정말. 외로웠겠다. 힘들었겠다. 맞아. 그런 생각도 많아요. 왜냐면은 17년 전에는 심지어 저는 경상도에 사니까 채식 불모지예요. 없어. 그리고 그분들은 고기가 없어서 못 드신 분들이라 비싸서 약간 그것이 약간 부의 상징인 마냥 그렇게 살아오신 분들이 많고 저희 할머니도 그러시거든요. 그래서 할머니랑 아빠랑 많이 싸우셨어요. 할머니 돌아가시기 전까지. 왜 고기 애기들 안 먹이냐고. 그러다 안 크면 어떨 거냐고. 근데 저 잘 컸어요. 우유 안 먹고 고기도 뭐 11살 때까지만 먹고 잘 컸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버지는 그 전부터 세제도 사용 안 하셨고요. 설거지 할 때도 그러니까 수세미로 하고 기름은 항상 닦아서 버리고. 그러니까 사실 그게 보니까 교과서에 다 있는 내용인데 사람들이 지키지 않는 내용이더라고요. 나 교과서 보고 깜짝 놀랐어요. 다 있어요, 그게? 네, 있는데 사람들이 안 지켰구나 이러면서 선생님들도 안 지키면서 이렇게 가르치고 있었구나 이런 생각? 진짜 제가 실과 교과서 가져와서 보여주고 싶어요. 다 나와 있어요. 정확히 뭐가 나와 있어요? 교과서에? 재활용하는 법? 재활용하는 거. 그리고 음식 그러니까 만드는 거라든지 처리 과정, 그러니까 쓰레기는 뭐 이렇게 버리고 설거지 할 때는 이렇게 해라. 그런 것들이 그러니까 교과서마다 다른데 요즘에는 교과서가 한 개가 아니고 다양하게 나와가지고 다른데 그런 게 되게 많아요. 그럼 뭐 용돈 관리법도 나오고 시간 관리법 완전 만능이냐 교과서대로 하면 솔직히 다 따라 못해요. 제가 봐도 그렇긴 한데 이제 환경 부분이 진짜 거의 다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근데 사람들이 안 지켰구나. 아빠는 오히려 어찌 보면 정말 FM이었어. 그러니까 표준이고 모범생이었던 거예요. 진짜 하라는 거 그대로 살아오신 분인데, 그러니까 환경을 위해서, 환경 보호를 위해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아버지가 정상이네요. 네. 근데 아빠는 진짜 현대인 같지 않아요. 아빠는 옷 하나 입으면은 십몇 년 막 입으시고 옷장 좀 부끄럽긴 한데 저의 10분의 1도 안 되실 거예요. 왜 부끄러워요? 민주쇼장도 아닌데. 저 옷을 좀 많이 사가지고 아빠한테 맨날 혼났어요. 아빠가 옷 좀 그만 사라고. 그래서 왜 그랬냐, 그것도 옛날엔 그냥 사치 부르지 마라, 겉멋들리지 마라 이건 줄 알았는데 그것도 맞지만 그걸 사는데 운송 과정, 뭐 공장 생산, 뭐 그런 거 다 따져서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옛날엔 그거 다 잔소리였어. 옛날엔 듣기 싫고. 아버지 정말 한번 만나 뵙고 싶네요. 네, 그때 다른 지은 언니도 그런 말 하셨는데 아빠가 워너비 스타일이라고. 그리고 저희 아버지가 이제 채식을 넘어서 진짜 진정한 비건이 되려면은 귀촌 귀농이 답이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들어가셨어요. 왜 귀촌 기능이 답이래요? 자급자족. 그러니까 자급자족. 그러니까 말하는 거잖아요. 뭐 운송 이런 것도 다 따지지 않고 진짜 아빠는 환경이 1순위신 것 같기도 해요. 제가 봤을 땐. 그러니까 그냥 자기가 씨 뿌려서 그냥 채소들 열매들 이렇게 먹고 그렇게 해서 사시는 게 가장 환경에도 덜 해를 덜 끼치고 그런 가장 친환경적이고 정직한. 네, 다양한 선택지가 있다면 그 중에서 가장이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 그래서 그러니까 진짜 뭐 비건 하려면은 그렇게까지 해야 되는데 뭐 요즘 사람들이 그렇게는 안 할 거고 나는 이렇게 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렇군요. 네, 그래서 뭐 많아요. 뭐 그리고 뭐 농약도 당연히 안 쓰시고 비료도 안 쓰시고 제초제도 안 쓰시고 곤충 죽이면 안 되니까요. 그리고
뭐 일단은 사람들이 하는 거 거의 다 안 해요. 보통 사람들이 하는 거. 당연히 뭐 식물 잘 자라게 하려면 비료 줘야 되는데 아빠는 그것도 안 하시고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는 그대로 키워보고 근데 그래도 잘 자라는 건 잘 자라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그렇게 키워보시니까 있는 과일들이랑 채소들도 비료를 많이 준 작물들과 안 준 작물들이 이제 보이는 거예요. 어떻게 달라요? 그 때깔이 좋고 아니면은 수박 같은 경우는 그렇게 크기가 힘들거든요. 물이랑 비료를 진짜 소위 말해서 때려 부어야 돼요. 그 정도로 많이 필요한데 크면 클수록 이제 그렇고 또 기간도 장기간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보니까 이제 채소가 아니고 이거 뭐지? 농사에 관해서도 많이 알게 됐어요. 아빠가 5년째 이제 하고 계신데 그러면서 유기농과 아닌 것의 차이 그리고 같은 선택지가 있다면 또 이걸 선택해야 되고 또 유기농을 넘어서 GMO, 논-GMO 그것의 위험성 그러면서 진짜 너무 머리가 아프다 갑자기. 그럼 어렸을 때부터 네. 이제 아버지가 워낙 이제 FM으로 환경 보호를 정말 몸소 실천을 하고 계셨고 자연스럽게 이제 민주 씨 머리에도 그게 녹아 있었겠네요. 이게 환경 보호고 이게 지구를 위한 것이고. 근데 이제 꼭 그렇지만은 않은 게 그러니까 아빠는 그러하지만 엄마는 또 완전 반대셨거든요. 엄마는 그냥 완전 현대인. 그래서 그냥 약간 두 사람이 너무 다른 스타일이고 부모님이 완전 다르게 살고 계시는데 나는 뭐가 맞지? 이런 생각? 엄마는 완전 도시형 여자, 아버지는 완전 시골 남자 그런 느낌이라 가치관이 많이 흔들렸어요. 근데 지금 제가 그 얘기 들어보니까 그게 오히려 조금 좋았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왜 그러냐면은 엄마 아빠한테서 약간 통일된 가치관을 그냥 물려받으면 그걸 한 번도 의심하거나 이게 정말로 나한테 맞는 옷인지를 생각을 해볼 기회가 없잖아요. 근데 민주 씨는 너무나 이 스펙트럼의 양 끝에 있는 가치관의 대척점에 있는 두 가치관 사이에서 나에게 맞는 게 뭔지를 실제로 고민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있으셨으니까 오히려 근데 그 고민이 되게 필요하잖아요. 네. 네, 그래서 그렇게 생각해보면 또 좋은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드네요. 네. 예전에는 그게 힘들었다고만 생각을 했는데 어떤 분께 이제 제 상황을 얘기하니까 채식하는 다른 나이 많으신 분한테 말씀드리니까 그래서 제가 그만큼 생각할 수 있게 되었고 성장할 수 있게 되었다고 생각을 하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어찌 보면은 축복이구나. 뭐 좋은 거죠. 좋은 게 좋은 거죠. 그렇죠. 그래서 맞네요. 예수 씨가 말한 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네. 그리고 제가 또 이쪽을 선택했다는 거 거기에 대해서 더 큰 의의를 둘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다 겪어봤거든요. 네. 진짜 소위 말해서 뭐 매주 백화점 매주 쇼핑하는 그런 어머니와 절대 물건을 사지 않는 아버지. 네, 그 사이에서 다 겪었어요. 재밌네요. 네. 그 민주 씨랑 저랑 최근에 그 행사를 하나 같이 참석을 했잖아요. 네. 서로 오는지 몰랐죠. 오는지 몰랐죠. 저 따라오셨어요? 장난이고. 착각이 지나치시네요. 네. 그 행사가 어떤 행사였죠? 소개 좀 해주실래요? 제가 할까요? 갑분저라라고 하는 행사였죠. 제가 하나씩 오늘 뗄 테니까 갑자기 분위기 저탄소 라이프 뭐지? 네, 그런 행사였습니다. 그 기후변화 청년단체에서 주관을 하는 행사였고 거기가
일단 가서 뭐 했는지 살짝 말씀해 주시겠어요? 거기서 네. 저기 파타고니아 뭐 과장님도 계셨고 패널분이 5분 네, 오셨죠? 패널분이 5분인데 네. 10년 후 연구소 음. 그리고 나머지 한 분은 뭐 농립과학 뭐 창원에서 오신 분인데 박사님, 농업 박사님. 나머지 2분 기억이 안 나요. 아무튼 뭐 루트에너지 재생에너지 회사에서도 태양광? 태양광 네, 패널 그 회사에서도 한 분 오셨고 아까 말씀하신 파타고니아 그리고 뭐 농사 관련해서 뭐 가르치시는 교수분도 한 분 계셨고 아무튼 총 5분이 오셔서 이제 기후변화 관련해서 짧게 강의를 해주셨고 이제 질의응답 시간이 있었고 이런 행사를 저랑 민주 씨랑 다녀왔는데요. 어떠셨어요? 행사가? 재밌었어요? 네. 진짜 재밌어서 몰입해서 봤어요. 그 정도였어요? 네. 저 그렇게 안 생겼나요? 아니 그게 아니라 저는 그렇게 재밌진 않았어가지고. 저는 네. 일단은 그렇게 이제 화면이랑 멀리 젖어 있지 않고 꽤 가까이서 봤잖아요. 2번째 줄에 앉으셨죠? 3번째 줄. 3번째 줄? 되게 가까이 있었고 네. 그리고 진짜 궁금했던 내용들도 많이 나왔고 몰랐던 내용들도 많이 나왔고 그래서 되게 전 재밌었는데 그리고 다시 맺죠. 외면하지 말자. 옛날에 제가 채식을 외면했던 것처럼 환경도 신경 쓰지 않는 순간 점점 외면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외면하지 말고 받아들이고 또 이것도 아이들한테 어떻게 알려줄까 또 하나의 고민이 생기고 어떤 세뇌 전략을 펼칠까 돌아가면 아니 세뇌인가 근데 이미 벌써 말했어요. 나 이거 갔다 왔다. 그러니까 애들이 오 막 우리 선생님 멋지다 이러면서 전략을 뭐 생각할 필요도 없네요 아이들은. 그래서 근데 말하는데 또 이제 심오한 내용 얘기하면은 또 우리 선생님 또 시작하네 이러면서 반 정도는 고개 숙이고 들어요. 그래서 뭐 그래도 반이나 듣는 게 어디야 이러면서 또 신나서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애들 반응도 각각이에요. 그냥 여기서 이렇게 연구하고 이제 기후 변화를 막으려는 청년들이 있다. 청년들이 뭐냐면은 청소년 그다음 나이대 사람들이다. 예를 들면 선생님 나이대 20세, 30대, 뭐 10대도 들어와도 돼 이러면서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선생님 보고 되게 감동받았다면서 그냥 이렇게 얘기해주고 우리도 나중에 이런 기회가 되면 이런데 참가해보거나 활동을 하나 해보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마무리를 했어요. 일단은 마무리는 정말 잘하시네요. 제 직업이에요. 저 말도 하면 할수록 는다고. 아니 뜻밖에라는 그런 뉘앙스가 아니었고 네. 그냥 감탄사였어요. 그래요? 네. 근데 저 진짜 대본 없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저도 수업 시간 얘기하다 깜짝 놀래요. 그러니까 정말 아무 생각 없이 갑자기 이거 보고 떠올랐는데 말을 하고 나서 뿌듯해. 이건 문제의 소지가 없겠어 이러면서 그러니까 그게 제일 중요해요. 문제의 소지가 없는 거. 일단은 뭐 아무리 좋은 거라도 문제가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일단 문제의 소지가 없도록 말을 애매하게 마무리 짓는 거. 알겠습니다. 그런 것만 들어가지고. 네, 그것도 능력이죠. 행사 얘기로 돌아가서 네. 거기서 이제 여러 가지 새로 몰랐던 궁금했던 거를 알게 되셨다고 그러셨는데 네. 거기서 새로 알게 된 사실이 뭐가 있었어요? 10년 후 연구소 사장님 좀 인상 깊었는데 저는 페이스북을 안 해가지고 그 단체가 있는 것도 몰랐고 뭘 하시는지도 몰랐는데 뭐 좋은 공기청정기도 만드시더라고요. 근데 뭐 그걸 떠나서 그분이랑 이제 마치고 네트워킹 시간에 우리도 같이 있었잖아요. 네네. 얘기하는데 저는 이제 우리나라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 이런 걸 알고 있었다가 그분은 이제 이것은 미국의 힘이 크게 작용한다. 그러니까 전 세계적인 문제잖아요. 기후 변화는. 그러니까 막 그런 이야기들을 하면서 더 시야를 넓혀야겠다. 그런 깨달음을 얻게 되었어요. 막 그게 뭐 모두 다 기억에 남는다 이건 아닌데 네. 뭐 용어라든지 신자유주의 아니면은
뭐 트럼프의 측근들의 뭐 행보, 배론. 그런 사람들 그런 거 보고 아 이렇게 정치를 읽는 거구나. 정치와 경제가 이렇게 맞물려 돌아가구나.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그 당연히 뭐 정경유착도 심했고 지금도 뭐 없다고 말할 수는 없는데 아 이게 우리나라도 미국과 얽혀 있고 그냥 전 세계적으로 다 얽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걸 알려면은 진짜 저분은 얼마나 많이 공부하셨을까? 약간 이런 생각도 들고 그리고 이제 알았던 내용들도 많아요. 이 강연에서 세계 기아 문제, 그러니까 그 이제 가 채식을 하는 큰 이유이기도 했는데 여기 육식의 종말에도 나오거든요. 이 책에서 미국에서 그 곡물 생산의 70%가 가축의 사료로 쓰인대요. 그러니까 그 넓은 땅덩이에 그 공유의 70%가 사람이 아닌 가축, 그러니까 죽이기 위해서 이제 그걸 그렇게 쓰기 위해서 쓰인다고 하고, 근데 심지어 지구 반대편에서는 아프리카 외에 이제 다수 이런 쪽 아이들은 기아로 이제 사망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그런 문제들은 이제 익히 들어서 아버지한테 들어서 많이 알고 있었는데 아버지가 뜬금없이 시리아 내전 얘기를 하셨어요. 예전에 몇 달 안 됐어요. 그래서 내가 그게 뭔 상관인데 내가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아빠가 한숨을 쉬시더라고요. 너 아직 아니라면서. 그래서 내가 이랬는데 아빠가 그때 얘기했어요. 이 시리아 내전은 환경 때문에 그런 거라고. 그런데 그 강연 가서 그 얘기를 똑같이 들은 거예요. 맞죠? 기억나죠? 그래서 너무 놀랐어요. 그때 아빠 말 별로 대수롭지 않게 들었는데 역시 앞에서 사람이 나와서 얘기하니까 되게 받아들이고. 아버지는 늘 오르셨네요. 네. 그래서 그러니까 시리아 내전이 기후 변화가 일으킨 그 전쟁이라고 유엔에서 공식 발표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게 다 맞물려 있는 것 같아요. 그 농업, 뭐 축산업, 경제 모든 것들이 다. 그래서 아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상기하고 아이들한테 기후 변화에 대해서 더 얘기를 해줘야겠다. 일단은 한 번 들은 거랑 안 들은 거랑 차이가 나잖아요. 몇 년 뒤에 바뀔 수 있거든요. 저도 그랬듯이 10몇 년이 걸렸지만 하여튼 그래서 일단은 한 번 그냥 언급하는 걸로 끝난 적도 많아요. 그래서 시리아 내전은 한 번 언급하고 끝났고 예전에 파타고니아는 얘기해줬었어요. 아이들한테. 뭐라고 얘기해줬어요? 아 그 광고. 우리 옷을 뭐 사입지 마세요. 사지 마세요. 네. 맞아요. 그거 했더니 근데 엄청 샀어. 아니 이거 그러니까 그런 거 광고 수업에도 활용해도 되거든요. 그래서 국어 시간에 그냥 해도 되고 아니면 그냥 쉬는 시간 보여줘도 돼요. 얘들아 이것 봐 이러면서 어떻게 옷 회사인데 자기 옷을 사지 말라 해 이러면서 그러니까 애들이 멀뚱 또 선생님 무슨 얘기 하려나 이러면서 쳐다보고 있어. 그래서 내가 얘들아 이상하지 않아? 그러니까 몇 명이 네 이상해요 왜 저래요 이러면서 억지로 막 대답을 하는데 잘 보고 이렇게 재생시켜줬더니 여기 단체는 환경을 생각하는 단체라고 그랬더니 오 몇 명이 막 오 그러고. 아 그런 반응이에요? 네. 그렇구나. 근데 관심 없는 몇 명 있어요. 있겠죠. 네, 항상 있어요. 근데 이제 그래도 반 이상이 좋았어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한 번씩 언급해주고 있어요. 그걸 광고 수입이래. 광고 수업에 그 광고를 파타고니아 광고를. 근데 그때 쓰진 않았고요. 사실 그때 썼으면 좋겠지만 전 봤을 때 바로 해야지 안 까먹어서 그냥 쉬는 시간에 보여줬어요. 윤 씨 계속 얘기 들어보니까 교사의 탈을 쓴 환경운동가가 아닐까라는. 아니에요. 저 진짜 아빠 털끝 따라가려면 그것도 뭐라는 거야. 말도 안 나온다. 아빠 따라가려면 아직 한참 멀었습니다. 아버지는 정말 제가 봤을 때는 인간이라는 거 빼고는 다 실천하시고 계신 것 같아요. 그건 실천 안 할래 알았어. 네. 저는 반도 못 하고 있어요, 사실. 제가 편리함을 느낀 거를 잘 못 버리겠더라고요. 네. 그렇군요. 저도 완벽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그 최근에 같이 본 다큐가 하나 있잖아요. 네. 같이 보진 않았고 민주 씨는 민주 씨 방에서 봤고 전 제 방에서 봤고. 그럼요. 이걸 왜 해명하는지 모르겠네요. 어쨌든 그 다큐 이름이 이제 Years of Living Dangerously라고 에미상을 수상했더라고요. 에미상이 이제 저도 에미상이 뭔지 몰라서 찾아봤는데 이제 그래미는 음악 부문이고 그리고 그 오스카였나? 토니가 연극이고 에미가 다큐 아니면 TV 쇼 이런 거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큰 상이죠. 어떻게 보면 가장 큰 상인데 이 다큐가 그 상을 수상을 했고 저는 이걸 처음 봤을 때 약간 환경 쪽의 얼슬링? 근데 거의 그 정도 급으로 생각을 했는데 민주 씨도 이거 최근에 몇 개 보셨잖아요, 에피소드를. 네, 3개 정도 봤어요. 좀 어떠셨어요? 3개를 보니까. 일단은 시각적 효과가 크잖아요. 네, 그것이 주는 효과가 많았어요. 일단은 산불이 진짜 우리나라의 산불은 산불도 아니었다 이런 느낌? 그거 진짜 어마어마하죠. 네, 그리고 심지어 지금 캘리포니아 며칠 전에 캘리포니아 맞나? 지금 며칠 전 어젠가 그저께인가 또 큰 거 났어요. 진짜요? 네, 미국에. 저 어젠가 뉴스 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와우, 이게 좀 진짜 심해지구나. 그리고 진짜 궁금해가지고 네이버에 검색해서 캘리포니아 산불 쳤더니 거기 영향을 막 분석해놓은 블로그들 많잖아요. 그 다 들어가서 봤는데 이제 기류가 원래는 뭐 바다에서 이렇게 캘리포니아 쪽, 그러니까 육지 쪽으로 불면은 산불이 크게 위험이 없대요. 네. 인명 피해가 없다는 말이죠. 근데 이번에 자꾸 여름에 불어오는 게 이렇게 바다 쪽으로, 그러니까 그 해안가 사람들이 사는 쪽으로 불어와가지고 자꾸 사람들이 죽게 되는 거예요. 그것도 기후 변화의 영향이더라. 그러니까 그런 해석을 보고 나니까 조금 더 이해가 됐어요. 그러니까 요 다큐는 몇 년 전 거잖아요. 2년 됐죠. 진짜요? 얼마 안 됐네. 근데 이제 막상 어제 일어난 또 산불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관련성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진짜 이게 제가 세계 뉴스를 거의 안 보고 살았는데 아버지는 맨날 보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너 그거 봤냐? 하면 아니. 봤냐 하면 아니 이랬는데 이제는 아빠한테 이거 봤다고 말씀드리고. 오히려 먼저 아빠 이거 봤어? 안 봤어 이것도? 근데 아빠가 맨날 봤냐 하면은 거의 다 봤다 그래. 그래요? 네. 그럼 정말 깊게 아무도 안 보는 막 아빠가 모르는 건 인스타그램이에요. 인스타그램 빼곤 다 알아. 거기서 경쟁을 해야겠네. 네. 네이버 카페도 알고 뭐 다 알아요. 근데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게 사람들이 자신의 일이라고 생각을 안 하잖아요. 기후변화가. 그냥 기후가 변하면은 거기에 맞춰 살면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아니면은 뭐 이민을 가면 되지. 아니면은 뭐 사람마다 생각이 다르겠죠. 근데 이게 지금 한 나라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 지구적인 문제이기도 하고 또 원래는 안 그랬던, 그러니까 아까 캘리포니아 말했듯이 원래는 산불이 났음에도 사람이 안 죽었는데 이제 반대로 바람이 불어서 산불이 죽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기후가 어떻게 변할지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나도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생각? 네, 그래서 이게 절대로 외면하면 안 되고 진짜 깊게 생각해봐야 되는데 제 주변의 사람들은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제 주변이라 하면 이제 재직하시는 분들 말고 원래 있던 기존의 친구들은 정말 노관심이에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노관심이에요. 아직도 기후변화 제가 얘기 꺼내면은 네. 잘 꺼내지도 않지만 한 번 꺼냈는데 자기는 안 믿는데요. 네. 진짜요? 네. 그러니까 안 믿는다고는 안 했고 그냥 그거 진짜야? 진짜 맞아? 약간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가지고 제가 그런 사람이 많겠죠, 근데. 그리고 잠시만 생각났는데 그 다큐 말고 제가 이제 교사들도 온라인으로 연수 듣거나 뭐 어디 집합
으로 가서 연수 듣고 이런 프로그램이 많은데 제가 연수를 좀 많이 챙겨 들어요. 그러면은 온라인 연수 듣다가 환경에 관한 부분이 나왔어요. 그래서 봤는데 이게 선생님들이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는 보진 않지만 선택적으로 볼 수 있는 내용인데 거기 지구의 온도가 1도씩 오르면은 우리 먹거리가 어떻게 바뀌고 생물종이 얼마나 죽으며 이런 게 5가지로 나뉘어져 있어요. 1도, 2도, 3도, 4도, 5도. 5도면은 인간이 못 살아요. 4도만 넘어도 못 살아요. 근데 지금 거의 1도가 오른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1도 올랐죠 벌써? 네, 올랐어요. 근데 1.05도인가 올랐죠 지금. 체감으로도 느끼는데 이제 이게 남의 일이 아닌 거예요. 진짜 너무 시급한데 수많은 공장들은 돌아가고 있고 열대우림들을 파괴되고 있고 좀 많이 답답하더라고요. 이런 것만 보면.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 맨날 그런 생각을 하고 살아가는데 일단은 살아야 하기 때문에 할 수 있는 내가 할 수 있는 걸 찾아서 하고 또 저는 이제 선생님이다 보니까 아이들한테 알리는 게 가장 큰 역할이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그것이 주어진 것에서 가장 크게 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해가지고 아이들한테 열심히 알려주고 그러니까 남의 일이 아니라고 우리 함께 헤쳐나가 보자고. 어떻게 보면 민준 씨가 지금 가르치고 있는 애들한테 더 큰 영향을 끼칠 일이죠. 네, 그래서 그거를 제가 잔소리했다 그러는데 이틀 전에 애들이 그러니까 안 듣고 집중을 안 하길래 이거 기후변화 그러니까 1도 오르면은 우리 먹을 수 있는 거 많이 사라진다고. 특히 예를 들어서 바나나 좋아하는 사람 손 이렇게 했는데 반이 들어요. 내가 얘들아 지금 몇십 년도 아니고 한 10년 뒤면은 바나나 사라져요. 못 먹어요. 이랬더니 얘들이 에? 왜요? 이러니까 날씨가 바뀌어요. 그러니까 안 믿어요. 내가 선생님 말이 진짜인지 아닌지 좀 이따 봐. 이러면 몇 년 뒤에 봐. 이러면서 그렇게 말해주고 이제 애들은 자기들 일단은 먹는 게 되게 중요하니까 먹는 걸로 설명해주면은 그러고 지금 더워지지. 그러니까 여름은 극단적으로 더워지고 겨울이 극단적으로 추워졌잖아요. 근데 선생님이 어릴 때 이 정도 아니었다고. 내가 너네들이랑 14살밖에 차이 안 나는데도 이 정도는 아니었는데 선생님은 몸으로 되게 많이 느낀다고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애들이 그제서야 좀 진지하게 듣더라고요. 일단 바나나 얘기가 좀 컸어요. 바나나가 그렇게 강력한 무기였군요. 왜냐면 이제 학교에선 자주 안 나지만 집에서는 이제 싸기도 하고 맛있으니까 다니까 많이 먹더라고요. 그래서 바나나도 그렇고 많은 뭐 열대 과일들 그런 것뿐만 아니고 또 그것도 설명해줬죠. 옛날엔 대구에서 사과 유명했는데 요즘엔 제가 있는 영주 지역이 사과가 짱이거든요. 올라갔네요. 많이 북상했어요. 와 신기하다. 네. 그리고 제 친구 중에서 포도 농사 하는 집이 많은데 네. 포도도 원래 저기 대구 근처도 많았는데 지금은 거의 뭐 김천, 영동 저기 충북 쪽으로 많이 올라왔고 이게 그냥 보여요. 그러니까 진짜? 그냥 과일들도 보여요. 대구에서 이제 사과 많이 못 키워요. 키울 수는 있는데 그러니까 예전만큼 그 생산량이 안 나온대요. 그거는 이제 농부들도 아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거 뭐지? 여기 뭐지? 가뿐져라 토크쇼에서도 토크쇼는 아니고. 토크쇼 아닌가? 근데 거기 이름 토크쇼예요. 그래요? 네, 환경 토크쇼. 그럼 제가 실수했네요. 토크쇼. 네. 그래서 거기 그 농업 박사님께서 그 뭐 1도 올라가면은 81kg 복상한다고. 81kg였어요? 네, 저 기억해요. 나는 너무 관심이 많았거든요. 이게 애들한테 가장 말할 수 있고 특히 농부들한테도 가장 크게 와닿는 거니까 그 영주 지역이 농업 지역이라 그래가지고 그렇게 얘기해줬더니 애들이 이러면서 그게 와닿아요 애들한테? 네, 81kg 가면 지도 띄워가지고 보여줘요. 여기서 여기까지가 81kg라고. 네, 애들이 시각에 이제 많이 우리도 그렇지만 사람들이 시각에 많이 영향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영상 아니면 그림, 지도 띄워서 여기서 여기까지 올라갔어. 이렇게 말하면은 우리 그러면 10년 뒤에 못 먹어 이러면서 20년 뒤에 수입해야 돼 이러고 이게 초등학생들한테는 이렇게 쉬운 단어로 이게 지금 제가 친구들한테 말하는 거랑 좀 다르게 말하죠. 그렇겠죠. 네, 장난도 좀 섞어가면서 네. 그렇군요. 그렇게 얘기를 많이 하는 편이고 또 그 아까 Years of Living Dangerously 그것도
그거를 봤다고는 애들한테 얘기는 안 했는데 진짜 이거 좀 더 봐야 될 것 같아요. 보고 그러니까 그게 지금 분야가 다양하잖아요. 모든 재난들을 다 모아놓은 것 같던데 네. 이게 뭐 기후 변화가 하나만 영향 미치는 게 아니고 그냥 전 지구를 다 뒤엎고 있구나, 그러니까 맞아요. 뒤바꾸고 있구나. 그게 일단은 가장 첫 번째 보이는 결론인 것 같고 더 생각한다면 일단은 우리 삶에 가까이 있다는데 사람들은 모른다는 거. 근데 일단은 피해를 당한 사람들은 피해를 당한 사람들도 알까요? 그게 기후 변화가 원인이라는 걸 모르지 않을까? 글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네. 뭐 시리아 난민이나 방글라데시 수재민이나 뭐 이런 사람들이 자기가 자기 삶의 터전을 잃고 그 피해를 피해서 다른 데로 옮겨가야 하는데 그게 기후 변화 때문인지 과연 알고 있을까? 모르겠네요. 그렇죠. 네. 거기서도 계속 그 다큐에선 그 사람들한테 질문을 하던데 맞죠? 왜 이런 일이 일어난 것 같냐고. 근데 네. 그 사람들이 알고 모르고도 중요하겠지만 네. 저는 이제 뭐 그 가뿐자라 행사에서도 했던 얘기고 그 특히 다큐에서 많이 이제 다루는 얘기 중에 하나가 네. 아까 민주 씨가 말했듯이 미국이 가장 탄소 배출량이 가장 높은 나라인가요? 아, 중국인가? 어쨌든 중국, 미국이 이제 1, 2를 다투는데 네. 땅덩이가 또 그만큼 넓으니까. 그렇죠. 근데 이제 그 약간 속되게 표현하면은 똥은 걔네들이 싸는데 치우는 사람은 따로 있는 거죠. 네. 진짜 근데 그 치우는 사람들이 이제 조금 개발도상국이나 좀 못 사는 나라들, 네. 그리고 인프라가 잘 안 갖춰져 있는 나라들, 정말 한번 피해를 입으면은 잘 사는 나라들보다 훨씬 더 처참하게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는 네. 그런 나라들이 자기들이 가장 적게 원인 제공을 한 문제에 가장 크게 타격을 받고 있고, 네. 그게 사실 제가 생각해 기후 변화에 되게 불합리한 면인 것 같고, 네, 그런 것 같아요. 되게 억울하겠죠 그 사람들은. 진짜 아니 자기들은 뭐 사실 한 게 없는데 그냥 갑자기 닥친 재앙인데. 네. 네. 문제는 미국, 중국 그리고 잘 사는 나라들이 다 불러일으켜 놓고 홍수는 자기들이 맡고 있고 자기들이 난민 되고 자기들이 가족이랑 친구 잃고 있고 정말 그래서 그때 가뿐저라 강사분 중에 한 명도 살짝 언급을 하신 것 같은데 네. 이게 젊은 사람들이 이렇게 정말 자기 의지와 상관없이 그냥 자연재해 때문에 삶이 송두리째 이제 뽑히고 친구, 가족, 희망 모든 희망을 잃으면은 뭐 정말 극단에 치닫게 되면은 아이시스나 알카에다나 이런 무장 조직 세력에 가담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할 수도 있고 정말 극단에 치닫으면 그렇게 테러 조직 세력들이 덩치가 커지면은 전 세계가 사실 불안에 떨면서 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아까 민주 씨가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우리 문제예요. 예. 네. 민주 씨와 저의 문제고 민주 씨 학생들의 문제고 지구상에서 살아있는 모든 사람들의 문제가 기후 변화라고 저는 정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진짜 글쎄요,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라고 그 말씀하셨는데 저도 그 질문은 정말 100만 불짜리 질문인 것 같아요. 그게 답답한 게 이제 어찌됐건 전 정책가도 아니고 그냥 선생님 타이틀 빼고 그냥 국민이잖아요. 네네. 근데 정책이 바뀌면 그래도 효과가 가장 빨리 온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정책이요? 네, 뭐 환경 정책이나 근데 그것도 한계가 있어요. 이미 세상은 많이 바뀌었고 그래서 위에서 먼저 바꾸어주면은 좋은데 사실 이제 우리나라 그 환경법 그 뭐지 비닐 못 쓰게 하는 거
그런 것도 바뀌니까 이제 사람들이 당연히 못 쓰게 된 거예요. 그러면은 어쩔 수 없이라도 이제 그렇게 되는데 그런 것처럼 세계적으로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그것도 아마 그분들이 쉬하진 않을 것 같아요. 그렇게 큰 문제를 가지게 생각을 안 할 수도 있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외면할 수도 있고. 근데 그 가뿐저라 행사에서 루트 에너지 그 강사분님 말씀하셨던 게 요 위에서 내려오는 악수 효과를 기대하면은 맞아. 평생 안 온다. 답답. 네, 밑에서 우리가 들고 일어나야지. 저는 그게 맞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도 진짜 많이 고민했는데 그게 전체 삶에 다 녹아 있어요. 진짜 정말 불편하거나 말이 안 되거나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건 많은데 이제 기다리고 있으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도 있는데 하다가 또 지치기도 해요. 맞아요. 정말 많이 지쳤어요. 저는 채식도 정말 많이 지쳤었고 주변에 친구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일단은 같이 뜻을 함께하는 사람들이 많아져가지고 이제 네트워크를 형성하거나 그래서 이제 뭐 단체들이 많이 생겨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생각은 많아요. 이제 그런 단체 활동을 해야 하나 아니면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 있을까. 저도 같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막 사회 교과서에는 불편한 사항이 있거나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 그런 거 있으면은 민원을 제기하는 방법 이런 것도 나오거든요. 그 시청 홈페이지에 아이들한테 그런 거 가르쳐요. 그래서 내가 항상 하라고 말만 했지 제가 한 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 했어요. 환경부에 들어가가지고 어떻게 했냐면 채택은 안 됐는데 답변 막 말도 안 되는 걸로 왔는데 그 뭐지 우리 쓰레기 봉투 있잖아요. 그냥 일반 쓰레기 봉투 그거를 그거라든지 아니면 다양한 그 봉투를 법을 개정해서 그냥 비닐 말고 생분해성 비닐로 바꿔달라고 뭐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던가 일단 그냥 되던 안 되던 한번 해봤어요. 써보고 그리고 또 생각나는 거 있으면은 써볼게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민원을 한 번 넣으면은 보통 외면하잖아요. 별 신경 안 쓰는데 이제 여러 사람들이 많이 민원을 넣고 그러면은 이제 거기서도 쳐다보는 거죠. 네. 그래서 근데 한 번 하고 또 이러고 있네요. 또 뭘 하면 좋을까? 지속적으로 해야 되는데. 민원. 네. 그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겠네요. 네, 근데 그래도 답변이 오더라고요 메일로. 그래서 뭐 고려해보겠다라든지 뭐 그런 거 오긴 와요. AI가 보낸 거 아니에요? 네? 자동응답기 이런 거. 그런가? 네, 고려해 보겠습니다. 근데 그 요즘에는 그래서 제가 궁금해서 환경부가 무슨 일 하나 지금 페이북을 안 하니까 밴드도 있더라고요. 밴드 보니까 뭐 일을 많이 하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환경부 이제 민원은 귀찮잖아요. 뭐 해가지고 공인인증해야 되고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데 환경부 밴드 보면은 댓글을 달면 되는 게 있어요. 그래서 댓글도 많이 남길 수 있고 그러니까 그게 정식으로 들어가진 않지만 사람들이 꽤 많이 팔로우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 보면은 다른 사람 생각도 읽을 수 있고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거기서 공모전 아니면은 응모 막 이런 것도 많이 해요. 그래서 그런 환경부에 관심을 많이 가진다면 우리나라에서부터 좀 가까이서부터 시작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벌써 되게 오랜 시간 얘기를 나눴는데 아마 사실 마무리해야 될 시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팟캐 마지막 코너 단문정답 코너를 짧게 하고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단문단답 좋아요. 민주 씨의 최애 채식 식당이 어딘가요? 민주 씨는 서울 지역 말고 다른 지역 하시는 게 오히려 더 좋을 수도 있어요. 네, 저 진짜 열심히 다니는데요. 주말에 일단 서울은 어디였지? 일단은 베이커리는 저기 알프리베 신림역에 있는 알프리베가 그냥 제 입에 꼭 맞았어요. 쑥 인절미 크림 케이크인데 너무 맛있어요. 맛있겠다. 대박이에요.
내가 다른 데도 진짜 맛있거든요. 그러니까 뭘 고를 수 없는데 그냥 최애를 꼽는다면 거기고. 정말 맛있는 비건 식당 너무 많죠. 부산에 베지나랑 되게 맛있었어요.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진짜 괜찮은 데는 속초에. 속초도 있어요? 네. 아니 그러니까 비건 아니고 비건 옵션인데 한 정식이 그냥 다 비건이에요. 근데 전봉산 산채 식당인데 최고예요. 네, 후기도 올렸거든요 블로그에. 정말 맛있어요. 그냥 알겠습니다. 정성이 정말 가득하다고 느끼실 수 있어요. 알겠습니다. 다음 질문은 최근에 읽은 책이나 본 영화 중에 추천할 만한 게 있나요? 책 마음을 비우면 비로소 얻어지는 것들이라는 책이에요. 해님스님? 아니고 이거는 아니다. 마음을 비우면 얻어지는 것들. 누가 쓴 거예요? 읽어주실래요? 김상운이라는 분인데 네네. 이분이 MBC 뭐 기자인가? 제가 뭐 그런 걸 하시다가 자신의 가족들이 불의 사고로 다 죽은 거예요. 아내, 자식들까지 자기만 살았어요. 그 사고에서. 그러고 나서 그러면 이제 솔직히 삶의 이유가 거의 사라진 거잖아요. 그러면서 거의 명상에 관한 그런 책인데 뭐 통찰이라든지 그냥 아예 삶의 방식이 가치관, 삶의 방식이 싹 그러니까 다르게 생각할 수 있게 도와주는 책이에요. 이런 책들 많긴 하는데 이게 가장 최근에 읽었고 되게 많은 도움을 받았어요. 알겠습니다. 네, 진짜 추천해요. 마음을 비우면 보이는 것들. 비우면 얻어지는 것들. 얻어지는 것들. 네, 그만큼 그냥 마음을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만큼 마음을 못 비우고 산다는 반증이기도 한데 욕심도 버리고 그냥 이제 인생에 대해서 다시 생각하는 책이에요. 네. 네. 되게 알겠습니다. 심오한 책입니다. 채식 입문자를 위한 민주 씨의 꿀팁. 베지푸드나 비건팜 뭐 다양한 채식 제품들 많아요. 온라인 사이트 같은 경우는 채식나라 같은 것도 있고 거기서 러빙어도 있고 일단은 유사 동물을 약간 따라한 식감들을 먼저 접해보고 그 맛을 조금 끊을 수 있게 도와주더라고요. 저는 그게 되게 도움이 됐어요. 10대 땐. 근데 요즘에는 뭐 없어도 잘 살아요. 식물이 제일 좋거든요. 초반에 입문자라면 네, 그건 진짜 추천해요. 정말 제가 약간 보조바퀴처럼. 네. 알겠습니다. 민주 씨 오늘 멀리서 차 끌고 와주셔서 장시간 저랑 대화 나눠주셔서 감사하고요. 돌아가시는 때 운전 조심하시고요. 내일 돌아가시죠? 네. 네. 알겠습니다.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엔딩 하시죠. 네. 드랍 더 beat.